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단계 학습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2단계 학습으로 실버꽃 TV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론 부분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론, 실기, 실습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버꽃 TV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인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가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너무 많아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즉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셋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넷째,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고 해고되지 아니하며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성희롱에서 언어적 성희롱은 야한 농담, 성적 비유 및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상한 눈초리의 대화 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관련된 부분이며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사진, 음란편지, 신체 부위 노출 등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장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조치 계획을 알린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장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장은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한다. 넷째, 요양보호사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는 피해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첫째, 대상자의 개인적 선호를 인정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셋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넷째,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다섯째, 대상자가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여섯째,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일곱째, 대상자와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서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요양보호사의 비밀유지 원칙, 요양보호사의 방임 및 학대 신고가 그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입니다. 첫째,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둘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셋째,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넷째, 방문 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긴다. 다섯째, 유아의 명령어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존댓말을 사용한다. 여섯째,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일곱째,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서 그 핵심은 대상자 의견 수렴, 사전 양해, 존댓말 사용, 시선 맞추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
단,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는 제공한다. 둘째,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업무 수행 후 정확히 기록한다. 셋째,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며 정확히 기록한다. 넷째,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다섯째,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준수사항의 핵심은 복지용구 판매 알선 금지, 대상자 제공 서비스와 상태 기록, 그리고 학대 및 성추행 신고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입니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당위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로 갈아준다. 셋째,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넷째,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기 싫다고 할 때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 말한다. 다섯째, 남자 대상자가 불편하여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한다. 여섯째,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상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첫째,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둘째, 무리한 힘 동작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셋째, 반복 동작을 하거나 휴식이 부족한 경우. 넷째,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다섯째,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여섯째,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핵심은 불편한 자세, 무거운 물건, 반복 동작, 휴식 부족 등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적은 상황은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와 야간 근무 시 조명을 켜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초기 치료 방법과 스트레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손상 직후 초기 치료에서는 냉찜질을 한다. 둘째, 급성기 즉 손상 2-3일 이후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온찜질을 한다. 셋째, 손상 부위에 부종과 통증이 있으면 압박한다. 넷째, 손상 부위에 부종만 있는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시켜 부종을 줄인다. 다섯째, 손목을 삔 경우에는 손목 부위를 압박붕대로 압박한다. 여섯째, 스트레칭의 목적은 유연성을 증진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일곱째,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여덟째, 스트레칭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쉰다. 아홉째,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치료 방법에서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고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며 부종의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압박하고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 관련 설명입니다. 첫째,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신경이 자극되어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이다. 둘째,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다. 셋째,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다. 넷째,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둘째,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셋째,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경우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넷째,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다섯째,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에는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합니다. 둘째,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기침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에서 폐결핵 부문입니다. 첫째,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한다. 둘째, 결핵에 걸린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셋째,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을 한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에서 독감 부문입니다. 독감에 걸리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일주일 정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합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장염 부문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증상은 구토, 메스꺼, 무한, 복통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2일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 질병은 감염력이 강하여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에서 온 부문입니다. 첫째,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둘째, 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에 사용한다. 넷째,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는 온몸에 골고루 바른다. 몸은 대상 부위가 온몸이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감정노동과 무한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긴장이완법은 긴장을 이완하여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해소하고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흡법은 호흡을 편하게 하여 긴장 상태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상훈련법은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편해 쉬어 등의 단어를 속으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인지수정법은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